해산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제 동생의 콩팥을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5세 퇴직 후에도 경로당과 지역 보건소에서 놓인 건강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 내과 의사 이재훈입니다. 내과 전문의로서 40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식습관과 만성질환을 진료해왔지만 제 동생의 사건은 제약적 상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요즘 건강 잘 지키고 계신지요? 혹시 어르신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댓글에 연세를 남겨주시면 알맞은 건강 정보를 앞으로 더 잘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 전 제 동생은 정년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열심히 식단을 챙겼습니다. 아침엔 미역국, 점심엔 생선구이, 저녁엔 어묵과 해조류.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식단이었죠. 사실 저도 내과 의사로서 이런 식단을 적극 권장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의대 시절에도 교수님들께서 해산물의 탁월한 영양가에 대해 수없이 강조하셨고, 재료실에서도 동맥경화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육류 대신 해산물을 섭취하라고 조언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동생의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혈압은 160에 90, 콩팥 기능 수치는 정상 이하로 급락. 수년간 환자 데이터를 봐온 제 눈에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마다 찾아오던 고혈압 환자들의 차트를 보며 좋아지지 않을까 고민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동생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펴보니 흡연도 음주도 없었습니다. 운동도 매일 1시간씩 걷기를 하고 있었고요. 원인을 추적하며 깨달았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먹던 해산물이 문제였다는 걸. 우리가 무심코 건강하다고 믿어온 해산물. 하지만 모든 해산물이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저는 해산물에 대한 국내의 논문, 최신 가이드라인, 세계보건기구 자료까지 사이 뒤졌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오메가3 관련 연구부터 일본 도쿄대학의 해양생물, 오염도 조사까지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동안 환자들에게 권했던 몇몇 해산물들이 오히려 노인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동생의 식단을 바꾸고 난 후 6달 만에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콩팥 기능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해산물 3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해산물 4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의 진료 방식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식습관까지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이제 제가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도 항상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해산물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고등어에 든 좋은 성분들은 내혈류 순환을 돕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고등어를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인지 기능 저하율이 약 14% 낮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윤자님 사례가 있습니다. 박윤자님은 손발 저림과 고지혈증이 심했는데 주 3회 고등어를 섭취한 후 석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고 에너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계단 한층도 힘들어 하셨는데 식단 변화 후에는 동네 산책을 매일 하실 정도로 달라지셨죠. 박윤자님은 손발 저림이 사라지니 잠도 훨씬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말씀하셨죠. 진료실에서 박윤자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어깨를 늘 움츠리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시더군요. 고등어를 드실 때는 레몬즙을 뿌려 짧게 구우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영양소도 잘 유지됩니다.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해 소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기름에 오래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간단하게 구워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통풍 환자분들은 하루 80g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고등어에 함유된 성분이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소금에 절인 고등어보다는 생고등어를 선택하시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주은 고등어를 즐겨 먹습니다. 특히 고등어 구이와 함께 된장찌개를 곁들이면 비린내도 줄고 맛도 좋아요. 아내가 고등어를 준비할 때 항상 머리와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금은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고등어의 좋은 성분은 살리고 나쁜 영양은 최소화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챙겨야 할 해산물은 굴입니다. 굴에는 아연과 타우린이 풍부해 면역력과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감기나 다른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굴의 아연 성분은 이런 면역력 저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아연 부족은 피로감 증가와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굴에 함유된 타우린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오신 77세 장동호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장동호님은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일이 1년에 5번 이상이었죠. 그런데 겨울철 데친굴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섭취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감기 빈도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장동호님은 감기약 먹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장동호님이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항상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셨어요. 코도 자주 막히고 기침도 심했죠. 하지만 굴을 정기적으로 드시기 시작한 후에는 병원 방문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셨는데 이제는 3달에 한 번 정도만 오십니다. 굴은 살짝 데쳐서 레몬즙이나 참기름을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높아집니다. 특히 레몬의 비타민C는 굴의 아연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주의할 점은 생굴은 간염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간 기능이 약해져 있어 식중독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꼭 열처리된 굴을 드시길 권장합니다. 제가 진료하던 중에 생굴을 즐겨 드시다가 심각한 식중독으로 입원하신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중 한 분은 80세 김영수님이었는데 생굴을 드신 후 심한 폭통과 설사로 일주일간 입원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항상을 살짝 데쳐 드시고 계신데 면역력도 좋아지고 감기도 덜 걸리신다고 합니다. 저 역시 겨울철에는 굴을 자주 먹습니다. 특히 바쁜 진료 일정으로 필요할 때 굴을 먹으면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껴요. 세 번째로 꼭 챙겨야 할 해산물은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미역과 다시마에는 요도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갑상선 건강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체내 독소 해독 작용도 뛰어납니다. 노년기에는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흔한 문제로 등장하는데 미역과 다시마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조류를 섭취하는 노인 그룹은 대장 건강 지표가 평균 22%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9세 최연희님은 만성 변비와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셨는데 아침마다 미역국을 드신 후 장 활동이 원활해지고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습니다. 초기에 배웠을 때는 얼굴에 붉은 반점이 많고 피부가 건조했는데 3달 후에는 피부톤이 균일해지고 윤기가 돌아 10살은 젊어 보이셨죠. 최연희님은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최연희님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다고 호소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복부 백만감으로 식욕도 떨어졌죠. 하지만 미역국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는 이틀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복부 불편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미역과 다시는 미역국, 무침, 다시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말로 육수를 내면 감칠맛이 좋아 소금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도 척합제 동생도 미역국을 매일 아침 드시면서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다만 갑상선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요드 과다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드가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아내는 주 3번 미역이나 다시마를 요리에 활용합니다. 특히 다시마로 육수를 내서 만든 맑은 구은 소화도 잘 되고 나트륨도 적어서 자주 먹습니다. 이제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해산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해산물은 어묵입니다. 어묵은 겉보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분과 나트륨, 그리고 방부제 덩어리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어묵은 실제 생선 함량이 30% 미만이고 나머지는 밀가루와 첨가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고혈압과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한 조각의 어묵에는 평균 300mg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는 데 이는 고령자 1일 나트륨 권장량의 15%에 해당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김남희님은 매일 어묵국을 드셨는데 혈압이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효과가 떨어지는 건가 싶어 용량을 높였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 식단 조사를 하면서 어묵 섭취가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어묵 섭취를 줄이고 나서야 혈압이 정상화되었죠. 김남희님의 혈압은 일주일 만에 145에 85로 내려갔고 한 달 후에는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남희님은 어묵이 이렇게 나쁜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김남희님이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는 머리가 항상 아프다고 호소하셨어요. 혈압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150 이상으로 유지되었고 안압도 높았습니다. 어묵을 즐겨 드신다는 말에 한번 줄여보자고 제안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죠. 이제 김남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어묵을 드시고 대신 두분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계십니다. 어묵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수제 어묵을 선택하거나 살짝 데쳐서 나트륨을 줄인 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파는 생선 함량이 높은 수제 어묵은 상대적으로 덜 해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주 1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어묵을 건강식으로 생각하셨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어묵국을 자주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특히 노년층에게는 어묵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증거가 많아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해산물은 건어입니다. 건어는 말리는 과정에서 염분이 농축되고 중금속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바다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오징어와 같은 해양 생물에 축적되는 중금속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는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문경수님은 매일 건오징어를 안주로 드셨는데 손발 부정이 심했습니다. 초기에는 심장 문제를 의심했으나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죠. 건어 섭취를 중단한 후 부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2주 만에 발목 둘레가 3cm나 줄었고 신발도 편하게 신게 되었습니다. 문경수님은 신발이 편해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손가락 반지도 다시 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경수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여 있었어요. 신발도 늘 꽉 끼어서 불편하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와 심장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매일 저녁 소주와 함께 건어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건어 대신 진오징어를 활용하시면 훨씬 연하고 염도도 낮아 건강해졌습니다. 또한 오징어를 요리할 때는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장의 중금속이 더 많이 축적되기 때문이죠. 요즘은 슈퍼마켓에서도 냉동 생오징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건어보다는 생오징어나 냉동징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해산물은 맛살입니다. 맛살은 전분과 설탕, 착색료의 혼합물로 실제 게살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개양을 내기 위한 인공향료가 주 성분이죠. 혈당과 체중 상승을 유발하기 쉽죠.
인공색소와 방부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운 성분입니다. 일본 식품안전청 연구에 따르면 맛살에 흔히 사용되는 식품첨 가물 중 일부는 장기간 섭취 시간 효소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73세 이마자님은 맛살을 자주 드셨는데 당뇨 수치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초기 당화 혈색소가 7.2%였는데 3개월 후 7.8%로 오히려 상승했죠. 약 용량을 조절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식단 분석을 통해 맛살에 들어있는 숨겨진 당분과 전분이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맛살 대신 계란찜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기 시작한 후에야 혈당이 안정되었어요. 이마자님의 당화 혈색소는 6.8%로 내려갔고 혈당 변동폭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마자님은 계란이 맛살보다 훨씬 배도 오래 불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마자님은 원래 요리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마살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주로 샐러드나 김밥에 넣어 드셨죠. 하지만 맛살이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제 조언을 듣고 계란으로 바꾸셨는데 식후 혈당 변동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맛살 대신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이들은 순수 단백질 식품으로 혈당 상승 없이 포만감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계란은 준비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어 노년층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해산물은 통조림 고등어나 꽁치입니다. 통조림 제품에는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고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성분은 내분 비계를 교환시켜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화학물질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부정맥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통조림 생선 한 캔에는 하루 권장량의 50에서 70%에 달하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4세 정광모님은 통조림 고등어를 자주 드셨는데 부정맥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조기심실 수축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가슴 두근거림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셨죠. 통조림 섭취를 중단한 후 부정맥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죠. 3주 후 심전도를 다시 찍어보니 조기심실 수축의 빈도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광모님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광모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가슴이 자주 두근거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호소하셨어요.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조기심실 수축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 식습관을 조사하면서 통조림 고등어를 자주 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중단하도록 권했습니다. 통조림 대신 생선을 직접 구워 드시거나 어쩔 수 없이 통조림을 사용하실 경우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조림 내용물을 드시기 전에 물에 한번 헹구면 나트륨 함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대진료실에서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깨달은 점은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서도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해로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산물의 경우 바다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졌어요. 제 동생의 사례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해산물이 오히려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 동생은 처음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을 위해 육류 대신 해산물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특히 어묵, 통조림, 고등어, 건어를 자주 드셨죠. 식품 포장지에 저지방 고단백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혈압은 160까지 올라갔고 콩팥 기능은 정상의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인을 찾기 어려웠어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동생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통조림 고등어와 어묵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심각했어요. 동생은 하루에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어에 함유된 중금속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죠. 동생의 식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통조림 고등어 대신 신선한 고등어로, 어묵 대신 두부나 계란으로, 건오징어 대신 신선한 해산물로 바꿨어요. 그리고 미역과 다시마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식단 변화 후 3달 만에 혈압이 145로 내려갔고 6달 후에는 132까지 떨어졌습니다. 콩팥 기능도 정상의 80%까지 회복되었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노인 환자들의 식단 상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 세심한 식품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해산물 무조건 먹지 마세요. 건강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식사는 영양이 아닌 의학적 처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 동생의 경우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노년기에는 신체의 대사 능력과 해독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간과 콩팥이 강해서 해로운 성분들을 잘 걸러내고 배출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던 음식도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이 식탁이다. 어떤 비싼 약, 어떤 좋은 병원보다도 매일 드시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40년 의사 생활을 통해 약으로 고치지 못한 질병이 식탁의 변화로 좋아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82세 이상님은 매일 혈압약을 2종류나 드셨지만 혈압이 계속 150 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단 조사를 해보니 아침마다 통절림 꽁치와 김치를 드시고 계셨어요. 이 2가지 음식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을 초과하고 있었죠. 통조림 대신 신선한 생선으로 바꾸고 김치도 덜 짠 것으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이상님의 혈압은 135로 내려갔고 결국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어요. 이상욱님은 의사 선생님 약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과 간의 기능이 약해져 음식물 분해와 흡수, 그리고 해독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도 노년기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드린 어묵, 건어, 맛살, 통조림 생선입니다. 이들은 나트륨, 방부제, 인공색소, 중금속 등 노년에 약해진 신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등어, 굴, 미역과 다시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면역력을 높이는 아연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노년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해산물 3가지는 고등어, 굴,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이들은 각각 오메가3 아연 요드가 풍부해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갑상선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등어는 주 2회, 굴은 주 2회, 미역과 다시는 주 3회 정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해산물 4가지는 어묵, 건오징어, 맛살, 통조림 생선입니다. 이들은 나트륨, 첨가물, 중금속 등의 위험 요소가 있어 노년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섭취를 피하시되 불가피하게 드실 경우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식단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과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미역은 장 건강을 도와주고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죠.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채소 반찬이 좋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가 혈관 건강을 돕고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굴국이나 다시마 육수로 만든 맑은 국과 두부 요리가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조합이죠. 저희 부모님도 이런 식단으로 바꾸신 후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통조림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해산물 위주로 드시면서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변비가 심하셨는데 미역과 다시마를 자주 드시면서 장 건강이 좋아졌고요. 두 분 모두 80대 중반이신데도 약은 거의 드시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경로당에서 건강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해산물 선택법을 꼭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어묵이 나쁘다니 평생 먹었는데라며 위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식단을 바꿔보신 후에는 정말 달라졌다며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박정호님이라는 78세 어르신은 어묵과 맛살을 자주 드셨는데 식단 변화 후 혈압이 20이나 내려가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식탁은 곧 처방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은 병원이자 약국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동생은 해산물 식단을 조절한 후 1년 만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혈압은 125에 75로 안정되었고 콩팥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산물 선택에 더 신경 쓰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해산물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고등어는 레몬즙을 뿌려 짧게 구워 드시고 굴은 살짝 데쳐서 드시고 미역과 다시 굽기나 무짐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시고 조리할 때 나트륨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 만들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